나도 말 좀 합시다. 조성은 씨한테는 제가 폭로 선배로서 이번 선거가 국민의힘에게 굉장히 유리한 건 제가 이준석 대표라면 좋네. 이거는 야 이준석 대표 쥐가 당대표면서 내일 선거 치르면 진다 그러면 평론가처럼 쥐 잘못이지. 그럼 안 돼. 투스톤. 이게 어쨌든 국힘 내부에서도 굉장히 논란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홍준표 캠프 인사가 개입을 했네 안 했네. 홍준표 인사는 어쨌든 그거에 개입했던 3명은 내보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그러니까 제보자를 만나는 자리에 동석했다라고 누가 주장을 했었었는데, 근데 이제 뭐 윤석열 캠프 측에서는 뭐 이름을 실명을 말한 것도 아니었고 우리는 뭐 이렇게 해서 뭐 그걸 내보내기까지 해야 되는 일이냐 이렇게 되고 있는데, 그래서 홍 후보는 굉장히 이제 말하자면 싸구려 정치를 하고 있다 이런 식의 비판을 하고 있어요. 공작적인 행태를 하고 있다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윤석열 후보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죠. 에이 아니면 말고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러세요 라고까지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정치인 공방이죠.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아니 우리는 누구를 특정하지 않았어. 그냥 그렇다라는 언론인들의 제보가 있었고 소문까지 했잖아요. 성범죄상이라고 소문을 들었으니 그냥 수사해달라고 우리는 고발장에 해놓은 것뿐이야 라고 한 건데, 그걸 갖고 또 뭐 홍준표 후보 쪽에서 특정 캠프라는 게 우리지 라고 본인들이 먼저 얘기를 해가지고 하는 것도 좀 무리가 있어 보이고 별거 아닌데 서로 감정 싸움하고 있다. 처음부터 이제 이게 처음부터 그 얘기가 있었잖아요. 홍캠프에서 터뜨린 거다 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게 이제 그쪽으로 프레임이 옮겨진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알고 있기로는 윤캠 내에 이제 옛날 국정원 출신들이 좀 있거든요. 이런 애들이 어디서 여기서 이제 주워들은 얘기겠지. 그 다음에 사실 만남이 2번이 있었단 말이죠. 8월 11일 만남,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만남, 8월 말에 또 한 번 만남이 있고, 그때는 사실 복수였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또 어떤 얘기를 뭐 주워들어가지고 글로 들어간 거고, 그것 때문에 때렸는데 사실이 확인도 안 됐는데 내가 볼 때 윤캠프에서 그걸 노린 것 같아요. 하나는 저쪽을 때리고 또 한편으로는 콩이 좀 올라오고 있잖아요. 이걸 딱 그 견제하기 위해서 그냥 막 지른 것 같아요. 최소한 내가 웃긴 얘기 하나 해줄게. 그날 막 문제가 생겼을 때요. 윤석열 캠프 쪽에서 일하는 사람과 그쪽에 조언을 해주는 사람이 2명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니 자기네 지금 사이트 안에 밴드 안에 거기 참여했던 제3자가 장성철이다. 그런 식의 얘기가 돌아다닌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에? 뭔 소리예요? 그랬더니 자기들끼리 소설을 썼어. 엑스파일을 터뜨렸으니까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보고한 거예요 그럼? 네? 가서 보고한 거예요 38층에서? 청취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아니 그런 얘기를 자기들끼리 하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엑스파일 터뜨리고 그 다음에 조성은하고 박지원이 만나니 그 자리에 내가 가서 어떻게 공작을 해야 될지 3명이서 논의를 했다라고 자기들끼리 소설을 딱 썼더라고. 나 설득당했어. 갔지. 안 가세요? CCTV 까면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안 간 척하는 거지. 연기하는 거지 지금. 알리바이 되는 거. 어차피 내 이름은 나와 보도가. 제가 그때 보도가 나오니까 미리 치는 거야. 어디서 점심 먹었는지 다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아유 그런 소설 쓰지 마시라. 다 웃긴 얘기다. 다 드러난다. 그랬더니 그냥 잠깐 오전에 그 얘기가 돌고 없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진실은 언젠가 밝혀진다. 근데 어쨌든 그분이 자기가 뭐 그날 영수증이랑 CCTV까지 공개하고 이게 정치적인 공방이라고 하더라도 그럼 윤석열 캠프 쪽에서 어쨌든 공작 프레임을 걸기 위해서 맞아요. 그 사람을 끼워둔 건데, 끼워둔 건데 그 대목인데 그러면 최소한 이 공작이 잘못된 거였다. 지금 말하는 것처럼 뭐 장성철도 껴넣어보는 시나리오도 있었다라고 하면 더더군다나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공작 프레임을 얘기하고 어쨌든 얘기한 거 정도는 사과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팬클럽들이 자기들끼리 막 추정을 해가지고 소설을 쓴 건데 그거 가지고 과민 반응해가지고 제3자까지 고발한, 그리고 거기에 누가 있었을 거야라고 얘기한 윤석열 캠프도 잘못이고, 그런 걸 가지고 또 발끈해가지고 뭐 사과해라, 뭐 사과 안 하면 뭐 사퇴해라 이런 식으로 공격하는 것도 무리고. 아니 홍준표 캠프 입장에서야 국정원장인 박지원, 그것도 호남의 맹주였던 박지원과 무언가를 공모해서 윤석열 후보를 치려고 했다라고 하는 그런 저질 프레임에 휩싸이게 되면 열받겠죠. 그리고 지금 방금 교수님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 전화해서 물어봤다면서 너 이런 적 있느냐. 그래서 해명을 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당사자도 특정이 되고 서로 다 모르는 사이가 아닌데 그런 사실을 먼저 취재하고 고발을 하는 것이 충분한 사정이고, 그게 아무리 캠프 간에도 그렇게까지 막 나가진 않거든요. 너무 이간질시키지 마세요. 윤석열 후보가 거기에서 언론이 저거에서 그냥 고발했는데 아니라면 뭐 아니면 잘 해명이 됐네 뭐 이렇게 말하는 것은 또 무책임하고. 예, 그거는 예, 무책임하죠.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이런 얘기했어요. 파리 때 5개월 헤매온 것이
윤석열 오늘날의 현주소다 이렇게 이제 아주 신랄하게 평가를 했는데 이건 짜증이에요, 짜증. 짜증이다. 그러니까 윤캠의 내 말 들어야지 진짜. 그러니까 내 말 안 들었다는 얘기거든. 짜증이야, 그러니까 짜증. 그날도 내가 전화를 걸었는데 말렸는데 2시간 만에 들어가야 된다고 결정을 해버렸고 또 하나는 이제 캠프 사람들은 당연히 싫어하지. 이게 뭐냐 시어머니가 오시는 거거든. 그래서 양자 사이에 좀 갈등이 좀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짜증을 낸 거고 내 생각에는 이제 후보가 되면은 이분은 이제 후보가 되면은 윤석열 후보가 되면 아마 이제 선대위에 결합을 하겠지만 홍준표가 되면 아마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비대위 때부터 이게 가서 있잖아요. 이렇게 바지가랑이 잡고 제발 도와주세요 하면 그 정도의 감동적인 얘기인 거죠. 화합의 그다음에 모습이. 또 하나는 뭐냐 내가 그게 말이 안 되는 시나리오라고 보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그 조성원이가 사실 패러프렉시스라서 말실수를 했잖아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진심이 담긴 말실수라고 얼떨결에 고백. 상당히 그 가능성이 큰데 뭐라고 그랬냐면 그게 우리 원장님하고 내가 원했던 날짜가 아니었다라고 하잖아요. 그다음에 채널A 인터뷰에서 뭐라 그러냐면 그 날짜는 언제였느냐 그랬더니 경선 이후라 그랬단 말이죠. 그건 맞아. 왜냐하면은 윤석열이 딱 된 다음에 때려버리면은 날려버리면 사실 국힘은 완전 그냥 붕괴되는 거거든요. 그게 맞는데 미리 이제 서투렸고 그다음에 둘 사이에 시기를 놓고 갈등이 있던 것도 양자가 다 확인을 해줬단 말이죠. 그렇다면은 홍준표는 근데 거기에 끼려면 경선 때거든. 그러니까 사실 그들이 생각하는 그 시나리오에 의한다 하더라도 홍준표 홍캠이 거기 붙었을 가능성은 없다. 나는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시나리오는 어쨌든 그러니까 뭐 그거는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진 교수님이 얘기하는 일정상의 시나리오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 시나리오가 실제 있는 건 아니고 나는 근데 굉장히 가능하다고 보는 게 예를 들어 조성은 씨가 이상하거든요. 내가 계속 이상하다. 그러니까 아까는 조성은 씨는 보호해야 된다면서요. 그러니까 보호하는 거고 뭐 제보자로서 신분은 있고 그다음에 그 사람들에서 무슨 차를 타니 이런 인신공격을 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는데 일단 제보자로서의 신뢰성은 상당히 좀 떨어져 있는 편이거든요. 우리 같이 있었잖아. 그때 내가 뭐라고 질문했냐면 8월 10일 이후에 또 다시 만난 적이 있느냐 그랬더니 없다 그랬거든. 근데 바로 다음날 만난 게 또 나왔단 말이야. 그런데 그냥 우연히 오랜만에 보는 사이라서 밥 한 번 먹는 건데 그거를 갖다가 내가 2주 전에 만난 사람은 또 2주 후에 만나서 또 다시 밥을 먹어? 아니 또 차를 마셔? 이건 내가 상당히 힘들고 똑똑하대잖아요. 들을 얘기. 그리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 코치해줬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그게 합리적이죠. 저는 기본적으로 국정원장의 일수걸투족은 다 녹화되고 녹음되고 기록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모여서 한가롭게 야 이거 윤석열 언제 터뜨렸으면 좋겠냐라고 상의했을 가능성은 없다. 그게 됐다라고 하면 10년 후에 국정원의 과거사 진상조사위원회에서 또 진실이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그런 무리한 행동을 박지원 원장이 지금 해야 될 이유가 없고 아니 지금 그런 무리한 행동을 해온 게 어떤 조직입니까? 국정원장이고 그다음에 박지원 원장 같은 경우에 당시에 김대엽 병역 그 조작 사건이었잖아요. 그 사건 당시에도 사실은 그 비서실장으로서 당시 야당에 의해서 배우로 지목이 됐던 분이고 또 이분이 또 어떤 분이냐면은 그 조국 사태 때 봤잖아요. 표창장 딱 사진 딱 칼라 사진 들고 나와서 이거 검찰이 흘린 거다. 김대엽 씨 사건 관련돼서는 조작 사건이라고 하시면 안 되고요. 김대엽 씨가 처벌받은 것은 이해창 씨 사건과는 전혀 상관없는 다른 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조작 사건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 공식적으로 이미 조작이다라는 거. 나도 말 좀 합시다. 하십시오. 예. 마지막 발언. 저는 박지원 원장과 조성은 씨에게 좀 조언을 해주고 싶습니다. 먼저 조성은 씨한테는 제가 폭로 선배로서 좀 조언해주고 싶은 게 뭐냐면 폭로계의 어떤 위계를 뭘 폭로했어? 윤석열 엑스파일을 폭로하셨죠. 그러니까 지금 나는 자연인이다 뭐 이런 거 폭로한 거야. 지금 조성은 씨가 하는 행위는 그 제보의 순수성을 대단히 훼손하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뭔가 대선에 개입을 하고 윤석열 후보에게 상당한 타격을 주기 위한 여러 가지 일련의 시나리오대로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의심이 들어요. 왜냐하면 본인은 제보했으면 그 제보한 걸로 딱 끝나야 돼요. 그런데 지금 계속 언론에 나와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2단계, 3단계 더 뛰어넘어요. 이거는요 불법적인 거고요. 이거는 잘못된 거고요. 이건 공수처에서 이렇게 지금 조사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본인이 확대를 너무 많이 해가고 있어요. 두고 보세요. 내부 고발자가 있으니까 윤석열과 연결고리가 곧 밝혀질 겁니다. 이거는요 정말 잘못된 제보 행위예요. 자 2975님이 질문 주셨습니다. 이낙연 사태로 대선과 함께 종로 보궐선거가 치러지게 됐는데요. 여야 대진표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이거는 하나 말씀드릴 게 지난 주말부로 이준석 대표의 말이 좀 달라지고 있다라는 걸 말씀드려요. 그 전까지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총무에 보궐선거 나온대 거기 출마해보는 거 어때? 라고 했을 때
내가 지금 내가 지금 나 지옥고 지켜야죠 했다가 장투했는데 일요일 이후부터는 사람들한테 직접 전화를 해서 내가 종로 나가는 거 어떻게 생각해? 전화를 돌리고 이런 식으로 있다. 바꿨어요. 간을 근데 보고 있다. 뭐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지역구를 거기 몇 년 동안 했는데 옮기려고 그러냐. 그리고 대선 후보가 누구 정해지는지 대선 후보가 그거 정할 일이지. 그거 본인 거를 본인이 어떻게 하냐. 사실상 런닝메이트 성격을 뭐 얘기를 가질 수 있기 하고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오늘 제가 노원에 투자한 게 얼마인데 제가 이렇게 조금 발을 빼는. 당에서 불려 나올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후보가 좀 나와달라고 요청을 하고 러닝메이트가 되려 그러면 그걸 명분 삼아가지고 당을 구한다라고 나올 수도 있고. 사실 굉장히 놓치기 어려운 게 정말 놓치기 아까운 기회잖아요. 왜냐하면 여기서 되고 만약에 그 대선 후보가 됐다라고 한다면 바로 이제 다음 대선으로 그냥 직진할 수가 있는 코스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유혹이 클 겁니다. 근데 그걸 본인은 그렇게 얘기를 해놨기 때문에 옆에서 좀 이렇게 해줘야 돼. 이렇게 당을 위해서. 그러면 저는 지역구를 지키려고 했지만 당을 위해서. 대선 후보가 강고루만 하면 돼요. 제발 나가줘. 나랑 같이. 아직 시간이 좀 남아서 여러 가지 고려할 변수가 있을 텐데 이준석 후보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입장은 6월 지방자치선거에서 당을 새롭게 개혁하겠다라는 계획이 더 큰 그림이었을 것이기 때문에 아직은 좀 고민을 많이 할 것 같고, 그러고 만약 이제 대선이 좀 불리해지면 종로 선거 안 나가고 6월에 개혁 쪽으로 가는 게 맞을 거고, 될 것 같으면 지금 이제 척척석사님 말씀 듣고 나니까 상당히 설득이 됐어요. 그래서 나갈 수도 있겠는데 본인도 잘 모를 거예요. 나가라고 해줘야지. 그러면 민주당은 누가 나올 것 같습니까? 일각에서는 뭐 김동연 후보가 무소속으로 나와서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고 김동연 있는데. 후보가 나올 수도 있죠. 나올 수도 있다. 근데 민주당은 나올 것 같지는 않은데. 무소속으로 뭐 어쨌든. 무소속으로. 이제 그런 점에서 이번 선거가 국민의힘에게 굉장히 유리한 건, 제가 이준석 대표라면 서초는 무소속, 그러니까 공천 안 하겠어요. 우리의 귀책이 있다. 라고 하고 종로는요? 라고 되묻겠어요. 그럼 종로 우리가 나간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서초는 무소속이 나가면 무소속이 국민의힘 사람 될 거거든요. 근데 나중에 입당을 받아주면 되는 거고, 종로는 상대적으로 지금 얘기네. 좋네. 이거는 설득. 괜히 했나? 원래 그러니까 하여튼 종로는 그래서 그런 구조로 가서 민주당 후보 내려고요라고 했을 때 민주당이 어떻게 대답을 할 것인지가 고민이라서 상당히 지금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저희 이준석 대표를 비판 잘 안 하려고 하는데 하나만 좀 비판하고 싶은 게 뭐냐면, 오늘인가 어젠가 명불허전 나와가지고 어제였구나. 내일 선거 치면 우리 져요라고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얘기했죠. 지가 당대표잖아. 지가 그럼 당을 선거 준비 잘하고 개혁도 잘하고 영입도 잘해가지고 선거 이기도록 만들어야지. 지가 당대표면서 내일 선거 치르면 진다 그러면 평론가처럼. 지 잘못이지. 그걸 그렇게 얘기하는 게 어딨냐고. 그리고 무슨 말씀이세요? 말을 이렇게 바꿔야 돼. 진짜 우리가 이렇게 하면 이겨요라고 해야지. 자꾸 당대표가 우리 져요 이 얘기하면 패배감 준다니까. 그 바탕에 뭐가 그럼 안 돼. 깔려있냐면은 윤케마가 투스톤. 네? 한겨레 TV가 쇼핑몰을 열었다고요? 마켓하니? 마켓하니가 잘 되면 제 출연료 올라갑니까? 저 아시죠? 저 까칠한 거. 제가 앞으로 지켜볼 테니 좋은 물건 많이 파세요. 주소창에 마켓하니.com 치고 들어와 구경하시고 좋은 상품 있으면 구매도 부탁드립니다. 좀 도와주십시오.